자, 들어갈게요. 투자는 조금만 이제 들어가는데요. 좀 전에 이 문제가 어려웠었죠. 그죠? 어려워서, 또 쉬는 시간에 딱 교수실에 있는데 들리는 거야. 아이씨, 저거 처음 듣는 거, 저거 못 보던 건데. 근데 기출문제 좀 다 갖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페이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어디 있냐면은, 알았어요. 페이지 적어줄게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책에 지금 요약집에는 없잖아요. 그죠? 나중에 문제집을 하거나 아니면 그러면 제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걸 어디 있냐면은 기출문제집은 다 갖고 계시죠? 페이지 한번 적어드리고 83페이지 나중에 가셔서 동영상 들으신 분들도 기출문제집에 나와 있는 3번 문제인데 28회 때 나왔거든요. 그러면 28회 때 기출이 안 됐어요? 기출이 됐어요. 됐다면 이 내용을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적어 놓으셨어요? 몇 페이지라고요? 83페이지 3번인데 이게 또 예상 문제집에 또 들어가 있더라고요. 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찾아줄게. 좀 전에 요 지문 있었죠. 요거. 그죠? 요거는 이제 페이지가 27페이지에 기출문제집에 27페이지 9번에 1번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럼 요거는 28회 때 떴단 말이에요. 그럼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중요하고 그거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시간이 지금 너무 지연돼서 이제 30분까지 내가 흥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조세가 책의 요약지만 한다면 간단하죠. 근데 지금 그냥입니까? 기출이 됐습니까? 됐다면 예상 문제집 가갖고 이걸 접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해놓으시면 접하는 자체가 굉장히 수월하다는 걸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세법 문제 나온다 그랬죠? 기출문제집 보시면 거의 반이 세법 문제예요. 개론에. 그럼 아까 국세지방세 기억나세요? 취득, 보유, 처분 기억나시죠? 이걸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시고 문제집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돼서 하고, 이제 나머지 투자론인데 그냥 조금만 할게요. 조금만, 30분만. 그래서 약속 시간을 지나진 않아요. 2시는 안 넘습니다. 제가. 그래서, 왜냐면은 2시를 넘으면 과부하 됐어요. 자, 그래서 지렛대 효과로 가는데 일단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지렛대 효과라는 게 있어요. 넘기셔서 페이지로 가시면은 일단은 투자론에 가셔서 페이지 가시면 91페이지 가시고요. 91페이지. 거기 가시면 밑에 지렛대 효과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자, 찾으셨습니까? 자, 이것도 이제 제가 좀 우리 시험 문제 기출됐던 출제 포인트를 좀 해놓고 가는데 자, 부동산 투자 파트는 나온다면은 정책론은 한 5에서 한 6문제가 투자가 되고요. 한 5문제 정도 유력합니다. 투자로는 8문제가량 나섰어요. 그럼 비중이 작다, 많다. 많고, 우리가 7, 8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중이 높죠. 그래서 이제 여기 지렛대 효과가 나오는데, 그걸 가기 전에 지금 91페이지 가시면 투자의 특성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그래서 투자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이제 투자하게 되면 좀 안전하고 고수익성 나타나고 우리가 소득이득이 임대료라면 자본이득이 양도차익이죠. 그럼 여러분들 임대료를 원하세요? 양도차익을 더 원하세요? 그럼 투기꾼이야. 둘 다 원한다 해야죠. 그죠? 투기는 자본이득만 갖고 가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지렛대 효과는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고 인플레이션 해지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인플레가 발생되면 그냥입니까? 물가가 상승합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죠.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구매력을 보호해서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절세 효과가 소유의 금지고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에 대한 위험은 제일 단점이 따라서 유동성 위험. 현금화 시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게 가장 단점이 되는데 이 투자 위험은 이따가 제가 후술을 하겠고 지렛대 효과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별표 3개 치세요. 중요합니다. 이 지렛대 효과는 자 항상 일단 정의를 이제 가겠지만은 타인 자본을 빌려서 수익률이 낮게 나와야 돼요? 높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얘는 이따가 정의가 타인 자본을 늘려서 지렛대 효과가 커지게 되면 자본 수익률을 높일 수 있죠. 근데 위험이 안 증가합니까? 위험은 무조건 증가합니까? 그러니까 레버리지 나오면 위험이 감소다, 무조건 증가다. 자, 읽어볼게. 91페이지. 지렛대란 금융을 이용해서 자금을 융통해서 지분 수익률을 증가시켜요. 그러면 지분은 남의 거예요? 자기 자본이에요? 저당은 저분 은행이 내신 거죠? 지분 수익률은 내가 먹는 거고 저당 수익률은 이자가 은행이 먹는 거죠. 그럼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제가 화면에도 띄우겠지만 정과 부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 이 부동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칠판. 저당이 높아야 돼요? 자기 지분이 높아야 돼요? 다음에 지총저. 그럼 지분이 제일 커야 되죠? 총이 가운데 있고 저당이 제일 낮아야 된다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지렛대효과라는 걸 계산 문제에 갈 건데, 자, 그럼 지분이 높아야지만 수익률이 높아지죠? 근데 만약에 이자가 세다, 그럼 얘가 낮아지겠고, 이 차이가 지렛대효과인데, 얘가 같으면 지렛대효과 중립적 레버리티가 돼요. 그럼 따라서 지총저, 그럼 여기에 대해서 순서의 세팅에서 부등호가 안 중요하다, 방향이 중요하다. 방향이 중요하고, 정의 레버리지 효과를 예상한다고 하더라도 항상 우리는 그 위험은 안 증가합니까? 무조건 증가합니까? 감소가 맞아요? 증가가 맞아요? 증가 맞죠? 자, 그러면 이게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프린트물을 8번을 한번 가보세요. 이게 기출문제인데 우리가 나왔던 기출이 이제 이의시청 들어갔던 건데 이 문제를 제가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풀어드리긴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8번 문제 보고 계시나요? 문제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난이도가 상이에요, 상. 가볼게요. 그래서 원래는 이 지렛대효과가, 자, 페이지 가시면은 92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원래는 얘가 오리지널로 나온다면 자기자본 수익률은, 자, 따라해보세요. 내 돈이 내려간다. 내려가고, 수익과 가격 상승분이 있죠. 가격 상승분이 있고, 이자를 빼요. 이자를 빼서 거기 문제 보시면은 요약집에 예제 문제 하나 나와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4천만 원이 자기 돈이죠. 6천만 원이 빌린 거죠. 1억을 투자했죠. 2천만 원의 수익을 얻었죠. 그럼 총 수익률은 1억에 2천이니까 20%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럼 자기 자본은 그냥입니까? 내 돈이 내려갑니까? 내 돈이 4천만 원이죠? 그렇죠. 수익이 아까 2천만 원이었잖아요. 가격 상승은 없다고 판단하고 돈을 빌렸으면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자, 얼마 빌렸어요? 6천. 이자가 10%죠? 600만 원이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럼 1,400만 원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이건 35%가 나온단 말이에요. 맞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총자본보다 자기자본 수익률이 낮아요? 더 높아요? 높다는 것은 정의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근데 8번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떴어요. 8번을 보세요. 8번을 보시면은, 자, 이건 제가 식을 적어 볼게요. 자, 얘는 자기자본 수익률은, 자, 종합수익률이 총자본 수익률이에요. 그러면 종합수익률보다 적게 나와야 돼요? 더 많이 나와야 돼요? 많이 나와야 되죠.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플러스가 돼야 돼요? 플러스가 되고, 종합에서 이자를 빼죠. 이 뺀 게 그냥입니까? 플러스가 돼야 됩니까? 플러스가 되지만 정해지립도가 돼야 돼요. 맞나요? 파이팅 하세요. 그것도 괜히 가까운 것 같아. 자, 종합수익률이 몇 %예요? 10이죠? 그다음에 총자본 수익률, 종합수익률 똑같은 거예요. 그럼 10에서 이자가 더 세죠? 그럼 마이너스가 난다는 얘기죠. 그럼 플러스가 납니까? 마이너스가 납니까? 그만큼 까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런가요? 그럼 찍더라도 그냥이야 10% 밑으로 내려가겠어. 내려가잖아요. 화이팅. 그럼 찍더라도 그냥이야 10% 밑에야. 5 아니면 8을 찍어야 되는 거죠. 맞나? 그럼 어떻게 된다? 이건 부가지렛도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부채 비율. 부채 비율을 곱해줘요. 그럼 부채 비율은 뭐냐면 타인 자본을 자기 자본으로 나누는 거거든요. 타인 자본을 자기 자본으로. 자, 그럼 가볼게요. 타인 돈이 400원이고 내 돈이 100원이라면 400%는 4배 빌렸다는 거예요. 몇 배 빌렸다? 4배. 자, 500%는 타인 돈을 몇 배 빌렸다는 거죠? 5배잖아, 5배. 500원에다 100원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타인 자본이 올라가고 자기 자본이 내려가고요. 타인 돈이 400원인데 내 돈 100원 냈으면 4배 빌렸다는 거잖아요. 400%가. 맞아요? 그럼 250%는 몇 배 빌렸다는 거죠? 2.5배 빌렸다는 얘기예요. 2.5배. 맞지? 근데 이건 빌리면 돼? 안 돼? 안 되지. 마이너스가 나니까. 그럼 플러스가 돼? 마이너스가 돼? 마이너스만큼 까진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럼 마이너스 2가 5%만큼 자, 2.5%만큼 까지니까 그냥이야 마이너스 5가 낫지? 얘기 좀 해보세요. 자, 그러면 요건 그냥이야 5%가 정답이야. 5%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맞나? 근데 만약에 봐봐. 아, 또 괜히 갖고 왔다. 자, 요거 10%는 아시겠어요? 그럼 10%보다 그냥이요 플러스가 나와줘야 돼요. 마이너스가 나와주면 안 되잖아요. 그런가요? 근데 여기는 그냥입니까? 이자가 됐습니까? 이 뺀 게 지렛대 효과거든요. 맞나? 그럼 마이너스가 나왔으니까 그냥 10% 밑으로 내려가야 돼. 내려가니까 줄줄이 정답이죠. 얘기해보세요. 근데 만약에 얘가 10이 되고 얘가 10이 될 수 있죠. 이거 빼면 0이죠. 따라서 중립적 레버리지. 그럼 얘는 변화가 있어요? 변화가 없어요? 그럼 얘도 10%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가요? 그러면 얘보다 이자가 낮으면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가 나오겠죠. 그럼 10% 넘어서서 찍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요거 5%라는 건 아시겠습니까? 요건 이따 나중에 그 뒤에 해설을 보시고요. 자, 그러면 가볼게. 따라해봐요. 지총정. 그러면 총이 아까 10이고 이자가 12%니까 마이너스가 났죠? 그럼 얘 수익률이, 자, 우리가 수익률이 높아지겠어요? 낮아지겠어요? 얘보다 낮아지겠죠? 맞아요? 자, 얘가 10%고 10% 빼면 0이죠? 그럼 지렛대 효과가 발생하지 않죠? 중립적이라는 거죠. 맞나요? 근데 얘가 10인데 얘가 2%밖에 안 돼요. 그럼 8%만큼 더 벌었죠? 그럼 수익률이 상승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칠판. 그러면요, 정의 레버리지 효과는 무조건 위험이 감소해요? 증가해요? 증가하고, 부채 비율이 커질수록 정은 플러스가 되죠? 이거 어떤 수익률이 제일 높은 거예요? 그럼 상승하겠죠? 맞나요? 부는 그냥입니까? 나중에 자기 자본 수익이 하락합니까? 중립적은 변화가 있어요? 변화가 없어요? 중립적은 레버리지의 부채 비율이 변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죠. 여운의 변화가 없다는 거죠. 아무런 변화가. 자, 얘가 같으면 0이 되잖아요. 얘가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근데 마지막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틀린 질문을 했는데 내가 이 레버리지 타임돈 이용하면은 무조건 위험 감소합니까? 증가합니까? 증가해요. 따라서 레버리지 나오면 위험 무조건 증가한다. 증가해요. 그 다음에 이게 다음 문제가 이따가 볼 텐데 봐보세요. 자, 부의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했대요. 칠판. 요게 10이고 요거 마이너스이면 마이너스까지죠. 그럼 그냥입니까? 정으로 전환하기가 어렵습니까? 어렵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부는 부채 비율을 낮춰도 전환이 정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됐죠. 자, 아까 얘가 10이면 플러스가 되지 마이너스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부채 비율은 그냥요, 400%라는 건 몇 배 빌렸다는 거죠? 200%는요? 이걸 낮춘다는 건 그냥입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까? 여기만 중요한 거죠. 맞습니까? 그럼 정으로 전환되려면 부채비를 낮춰야 돼요? 이자를 낮춰야 돼요? 이자를 낮춰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정으로 전환할 수가 있다, 전환할 수가 없다. 없다라는 거죠. 빨리, 쉽기 전에 빨리 7번 풀어보세요. 스타트. 자, 재무 레버리지 효과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레버리지 효과는 그냥입니까? 타인 자본을 이용합니까? 부채 비율이 증감되죠. 아까 부채 비율이 400%라는 건 몇 배 빌린다는 거예요? 4배. 200%는요. 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자기 자본 수익률에 미치겠죠. 맞습니까? 정은 총이 저당보다 커야 되죠. 그래야지만 정이 되겠죠. 맞나요? 근데 중립적은 아까 그냥요, 총과 저당이 같았어요. 빼도 0이죠. 그러면 부채 변화도 자기 자본 변해요? 안 변해요? 부는 부채비율이 커질수록 자기 자본 수익이 하락하죠. 왜요? 일로 와봐요. 일로 와봐요. 여기 10에서 10, 마이너스 10이 마이너스 2만큼 까지잖아요. 그럼 수익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죠. 맞습니까? 자, 레버리지 나오면 무조건 위험이 감소한다, 증가한다. 자, 일로 와보세요. 요거 10이고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2만큼 부의 지율의 효과가 됐죠? 그렇죠? 이게 정으로 전환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부채 비율과는 상관이 없죠? 그러면 그냥요, 이자를 낮춰야 돼요. 부채 비율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부의 레버리지가 발생했을 때 부채율 낮추어서 정으로 레버리지가 전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반응이 없다. 그럼 있다가 맞아요, 없다가 맞아요? 그러면 그냥 해야 돼요. 이자를 낮추면 가능하겠어요. 낮추면 가능하다는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거든요. 아시겠죠, 그죠? 그럼 정답은 몇 번? 5번에 틀렸죠. 그렇죠? 그 다음에 조금만 할게요, 오늘. 91페이지 갈게요. 자, 91페이지 가시면 위험으로 가겠습니다. 자, 91페이지 가시면 거기에 부동산 투자의 위험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자, 갑니다. 자, 5가지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부동산은요, 안 위험해요, 위험해요. 불확실하죠? 그럼 기대 수익과 실현 수익률이 벗어날수록 위험하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분산 표준편차 변이 계수가 다음 주에 위험에 대한 측정인데, 사업상 위험이에요. 사업 자체에서 옵니다. 사업 자체에서 와서 경영을 잘못할 수 있죠. 시장은 확실합니까? 항상 불확실합니까? 수용급이 변해서 경기가 침체될 수도 있죠. 피할 수 없고요. 운영은 운영 경비가 많이 들어가고, 위치적이 있다가 우리가 체크해 본다면, 만약에 29번지에 아파트가 있는데 30번지에 공동묘지가 들었으면 여기에 가치가 떨어지죠. 절대적 이치가 바뀌어서 그래요? 상대적 이치가 바뀌어서 그래요? 금융은 돈을 많이 빌려서 그렇죠. 그래서 금융적 위험이 발생하는데, 전액 자기 자본을 투자했으면 금융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죠. 지렛대 효과가 또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요. 법적은 그냥입니까? 정책이 변화됩니까?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높이게 되면 이자율 변화도 정책이 바뀐 거죠. 자, 인플레는 그냥입니까? 물가가 상승합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죠. 그럼 은행은 대출자 입장에서는 고정을 원하겠어요? 변동이자를 원하겠어요? 고정을 원하게 되면은 원리금에 대한 시적 가치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투자자 요구 수익률도 높여야 되고, 피쇼 효과에서 이제 인플레도 반영하고. 자, 우리는 현금화 시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따라서 낮은 현금성. 그러면 돈으로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금을 유동성 있게 현금화 시키기가 어렵죠. 이걸 따라서 유동성 위험. 지금 보고 계시죠? 사업성 위험은 이제 사업은 제가 쉬운 이치 있어야 된다 이러면서, 시장은 일반 경기에 오는 피할 수 없는 거고, 운영은 사무실의 관리, 파업, 영업 경비 변동 같은 거, 수익이 불확실, 위치적은 자, 절대적 이치가 바뀌어서 그래요? 상대적 이치가 바뀌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금융은 돈을 많이 빌렸죠. 채무량이 커지고, 법률사항은 됩니까? 법이 바뀌었습니까? 공사법이 중요해요? 변화가 중요해요? 정책이 중요합니까? 변화가 중요합니까? 지금 뭐 하는지 아시겠어요? 법이 많아서 그래요? 이 법이 바뀌어서 그래요? 이자율 변경, 세제의 변경이 중요한 거죠. 자, 인플레가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가가 상승합니까? 화폐 가치는 어떻게 돼요? 그럼 대출자가 받고 있는 원금의 시적 가치가 하락할 수 있죠. 무슨 이자를 선호한다? 변동. 부동산은 현금화 시키기가 어렵죠. 그래서 손실이 와서 또 금매를 오게 되면 손실이 오는 게 유동성 위험이다. 이렇게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아까 그 계산 문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92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투자의 3대 위험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자, 이제 이걸 포트폴리오와 연결시켜서 이제 조금 뒷거랑 연결시켜서 갈 텐데, 무슨 성이 있어요? 불러봐 주세요. 안정성, 수익성, 환금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제 제가 포트폴리오 연결시키는데, 안정성은 뭐냐면, 내가 투자했으면 그냥요, 원금을 회수할 수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얘기 좀 해봐요. 비트코인 알아요? 원금 회수할 수 있어요? 쪽박자 쪽파. 그렇죠. 근데 부동산은 그냥입니까? 좀 안전합니까? 영속성 때문에 좀 토지를 투자했으면 내가 회수할 수 있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수익이 안 나와줘야 돼요? 나와줘야 돼요. 나와줘야 되고, 황금성이라는 게 있나? 이건 돈으로 바꾸기가 쉽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를 미리 제가 예습을 해보겠는데, 페이지를 한번 가보세요. 101페이지랑 연결시키는 게 아주 좋아요, 여러분한테. 101페이지 가시면, 나중에 제가 또 해야 되거든요. 가시면, 자산 상분법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포트폴리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얘가 포트폴리오의 일종이에요. 최적은 아닙니다. 자산을 세 가지로 나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지금 안정성, 수익성, 황금성 좀 전에 기억하시지? 이거 얘기했잖아요. 부동산과 주식하고 또 뭐가 있어요? 예금이라는 게 있나요? 자, 그래서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동그라미는 유리하다는 거고요. X는 불리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주식, 부동산, 주식, 예금에서 주식과 예금 중에서는 어떤 게 원금을 까먹을 수가 쉬워요? 주식이죠, 주식. 어려운 거 안 하잖아. 상식이잖아. 그럼 그냥야 얘가 불리해. 얘는 회수할 수 있지. 근데 수익 면에서는 누가 더 많이 나와? 주식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지. 맞아요? 돈으로 바꿀 수 있지. 그렇지요. 근데 우리는 부동산을 물어볼 수 있잖아요. 자, 부동산은 그냥입니까? 토지는 오래 갑니까? 그럼 내가 토지 투자했으면 없어지진 않잖아요. 그럼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나요? 땅이 부중성 때문에 제한돼 있죠. 그럼 그냥요 가격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럼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그냥입니까? 환금성이 낮습니까? 이게 단점이 된단 말이에요. 맞나요? 그러면 다 좋아요. 장단점이 있어요. 따라서 포트폴리오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재산상품부터 포트폴리오의 한 방법이라는 얘기죠. 근데 최적은 아니고 한 방법인 것 뿐이에요. 이해하셨죠? 나중에 이거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해버리고. 그래서 아까 다시 내가 어디에다 흥분하다 왔냐면 어디에다 왔지? 92페이지에다 왔어요? 그러면 안정성, 수익성, 황금성을 이제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시고, 자, 아까 여러분들은 임대 수익을 원하세요? 양도 차익을 더 원하세요? 얘기 안 하네? 양도 차익을 원하세요? 투기꾼이야. 그래서 오른쪽에 투기 있어, 투기? 투기 개념만 한번 보세요. 잘 안 나옵니다. 투기는 그냥야 양도 차익을 목적으로 가. 그 운영을 안 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옛날에 뭐가 나왔었냐면 발생 요인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 저자가 해놓으신 게 굵은글씨로 쳐놓은 게 있죠. 그다음에 개발, 수송수단, 경제성장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건 뭐냐면 지역적인 투기 현상이에요. 그냥에다 그 지역만 개발할 수 있죠? 얘기 좀 해봐. 그 지역만 수송수단이 발달될 수 있죠? 경제성장이 그 지역만 투기 현상이 발생된다고 나왔는데 요즘은 좀 끊겼어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더 나간다는 건 그렇고 다음 주에는 제가 94페이지를 할 거예요. 94페이지를 제가 수익률이라는 게 있죠. 다음 주에 제가 할 건데 오늘 이 두 문제를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반복 학습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렛대 효과 반복을 좀 할게요. 자, 지렛대를 봤을 때 자, 보세요. 갑니다. 계속 반복해 볼게요. 다음에 지총저. 그럼 어떤 게 제일 많이 나와야 돼요? 지분 수익이 많이 나와야 되죠. 얘기해 보세요. 전체와 저당에서. 자, 그래서 아까 문제 중에서 보세요. 총자본이 12%고 저당의 대출 금리가 이 12%죠. 그냥입니까? 마이너스가 납니까? 이건 부의 지렛대효과가 된다는 거죠.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럼 그냥입니까? 정으로 전환하기가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대답 좀 해봐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마이너스가 났으니까. 그렇죠? 그 부채 비율은 아까 400%는 몇 배예요? 200%는. 그럼 이걸 낮추더라도 전환할 수가 없어요. 맞나? 근데 감정평가 시험제 그냥입니까? 이자를 낮추면 됩니까? 이자를 바꾸면 전환될 수 있다는 게 나왔었거든요. 이해가셨죠? 그러면 자, 갈게요. 따라서 지총적. 자, 칠판 주고 잘 보고 계셔요? 그럼 요거를 그냥 해야 돼요? 세팅을 해야 돼요. 부등호 방향을 잘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가 제일 큰 건 무슨 지렛대효과고? 정. 저당이 제일 큰 건 부가 된다는 거죠. 자, 같으면 그냥입니까? 요걸 빼면 제로입니까? 그러면 제도 10이 되겠죠. 그럼 중립적 레버리지 효과라는 거죠. 맞나요? 자, 우리가 레버리지 나오면 무조건 그냥이다. 위험은 증가한다. 다시 할게. 레버리지 나오면 위험은 감소한다. 증가한다. 증가 찍으셔야 돼요. 맞나요? 맞고요. 그 다음에 자, 갈게요. 부채비율이 커지게 되더라도 그냥입니까? 정이죠. 정은 그냥이요. 지분 수익률이 높아요. 그러면 플러스 나오니까 자기자본 상승하겠죠. 대답해봐요. 근데 아까 부라는 건 그냥입니까? 이자가 높았습니까? 10에서 마이너스 12는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된 거죠. 그럼 부는 그냥입니까? 지분 수익률이 하락합니까? 중립적은 똑같죠. 빼도 변화가 없잖아요. 그럼 중립적은 레버리지 부채비율이 변해도 자기들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부가요. 정으로 전환할 때 부채비율이 낮춰도 전환이 됩니까? 전환할 수가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내가 나중에 예상 문제 드리겠지만 그냥이야 이자를 바꿔야 돼. 이자를 낮추면 전환할 수 있다는 게 예상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려웠었는데 요거 정답은 5번이 정답이죠. 얘는 1번이 정답이죠. 얘가 기출이 됐었어요. 따라서 기출 문제다. 우리 시험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갈게 이거. 요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아직 2시 안 됐어요. 시계 자꾸 보지 마세요. 5분 남았어요. 5분 동안 시간이 있어요. 자, 따라서 지분 수익률. 그럼 요 지분 수익률이 그냥 해야 돼요? 많이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 총보다는 플러스가 되지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잖아요. 0이 중립적이 될 수 있다는 거지. 맞나? 이게 지렛대 효과를 제일 잘 나타내는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총이 있고 종합이 총이에요. 종합이 있고 종합이 있으면 아까 따라서 총, 따라서 지총죠. 총 기억하시죠, 그죠? 지분이 수익률. 그러면 여기서 이자를 뺀단 말이죠. 저당 수익률, 저당 이자가 대출금리란 말이에요. 맞나? 그러면 10%보다 대출금리가 높아야 돼, 낮아야 돼. 높으면 마이너스가 난단 말이지. 이게 해봐요. 그 마이너스 10이니까 까지지. 지금 보고 있나? 운동하니까 막 부러지네. 그러면 10%보다 플러스가 되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마이너스가 된 거죠. 대답 좀 해보세요. 그럼 찍더라도 10%를 떨어뜨리겠죠. 그럼 어떤 게 답이 되겠어요? 얘가 아니라 얘와 얘가 답이 된다는 거죠. 맞나요? 근데 만약에 재수가 좋아서 얘도 10인데 얘도 10% 될 수 있죠. 그럼 10에서 10을 빼면 0이잖아요. 그럼 몇 번을 찍으셔야 돼요? 3번을 찍으셔야 하는 거죠. 기도합시다. 이 두 가지 똑같이 나오길 기도합시다. 잠시 30초. 언더스탠드? 그게 중립적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자, 부채 비율이라는 거 기억나시나요? 부채 비율이 250%라는 건 몇 배를 빌렸다는 거죠? 2.5배부터 빌리는 거죠. 맞나? 그럼 이거 돈 빌리면 돼, 안 돼? 그 빌린 것만큼 배수만큼 날아가는 거야. 나만 신난다. 마이너스 2%까지 까졌죠? 그럼 지금 몇 배를 빌렸다는 거죠? 2.5배만큼 손해를 본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5가 날아가게 된 거죠.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맞나? 이해하셨어? 근데 나봐요. 나봐요. 부채 비율을 낮춰야 돼요? 이자를 낮추면 돼요? 이자를 낮추면 정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자를 어떻게 돼요? 낮추면 2% 낮추면 낮춰졌죠? 그럼 10에서 1을 빼니까 플러스 8이 되는 거죠. 그럼 정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맞나요? 그럼 이 불안한 지렛대 효과가 정으로 전환되려면 부채 비율과는 상관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이걸 높였다 놨다는 건 상관없는 거죠. 뭐에 있는 거? 이자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다시 갈게. 일로 와봐요. 몇 번 하고 갈게. 계산도 그냥이야. 알아야 찍어. 자, 봐봐. 얘가 크고 얘가 뒤에 대출금리가 더 크지? 플러스가 났어? 마이너스가 났어? 그러면 10% 밑으로 찍어야 되지. 이거 한 번만 하고 가자. 나도 힘들었다. 아직 2분 더 남았다. 그럼 이 두 가지 답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10이고 얘가 10이면 그냥이야 0이야. 기도해. 그럼 얘가 10이 되는 거지.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지. 진짜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알아들었어요? 근데 얘가 2%면 플러스 8이지. 그러면 10% 넘어서 나와 있는 거지. 이거 찍어야 되는 거지. 막 찍지 말고. 아시겠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돼요? 10% 밑으로 나올 수밖에 없지. 마이너스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이거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요게 지금 나왔었어요. 나왔는데 잘못 내갖고 이시청하면 들어갔던 거 문제거든요. 이거 꼭 가져가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정답은 1번이 정답이라는 거 아시겠죠?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하시고 다음 주에 그 수익률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